명종, 외척 세력에 휘둘린 왕. 조선 13대 왕 명종. 겨우 12세의 왕위에 올랐지만 실질적 권력은 어머니 문정왕후와 외삼촌 윤원영이 장악했다. 을사사화로 정적들을 제거하고 20여 년간 조선을 좌지우지한 외척 세력. 과연 명종은 언제까지 허수아비 왕 노릇을 해야 했을까? 조선사 최대 외척 정치의 실상을 파헤친다. 12세 소년 명종의 즉위와 문정왕후의 수렴청정. 명종 즉위년 1545년 11월 창덕궁 인정전. 겨우 12세의 어린 소년이 골룡포를 입고 용상에 앉아 있었다. 바로 조선 제13대 왕 명종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왕다운 위엄보다는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전하, 고개를 바르게 세우시옵소서. 옆에서 문정왕후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명종은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바로 세웠지만 여전히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평범한 왕자였다. 이복형인 인종이 왕위에 있었고 자신은 그저 왕자 중 한 명일 뿐이었다. 하지만 인종이 즉위 8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승하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인종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왕위는 자연스럽게 중종의 차남인 그에게 돌아왔다. 신하들이 전하께 인사를 올리겠나이다. 영의정 윤인경이 나아가 말했다. 조정의 문무백관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절했다. 전하 만세, 만세, 만만세. 명종은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공부를 하고 놀기만 했던 자신이 갑자기 나라의 왕이 되었다니. 전하께서는 아직 어리시니 대왕 대비마마께서 수렴청정을 하시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우의정 윤원영이 앞으로 나아가 아뢰었다. 윤원영은 문정왕후의 친오빠였다. 외삼촌이 자신의 어머니가 정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종이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실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12세의 나이로는 국정을 직접 처리할 수 없었고 조선의 관례상 어린 왕이 즉위하면 대비가 수렴청정을 하는 것이 당연했다. 문정왕후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소아가 어리니 내가 잠시 국정을 돌보겠노라. 신하들은 충성을 다하여 나라를 보좌하라. 대왕 대비마마의 성덕을 우러러옵니다. 신하들이 일제히 외쳤다. 이렇게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었다. 명종은 왕이라는 이름만 가졌을 뿐 실질적인 권력은 모두 어머니에게 넘어갔다. 수렴청정이 시작된 후 몇 달이 지났다. 명종은 점점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매일 아침 조회에 참석하지만 신하들이 보고하는 내용은 모두 문정왕후에게 먼저 보고된 것들이었다. 그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면 되는 존재였다. 어머니, 저도 정치에 대해 배우고 싶습니다. 어느 날 명종이 문정왕후에게 말했다. 아직 이르다. 내가 더 잘하면 천천히 가르쳐 주겠다. 문정왕후가 대답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문정왕후는 명종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견고하게 권력을 장악해 나갔다. 윤원영을 영의정으로 임명하노라. 문정화프가 어느 날 발표했다. 이로써 명종의 외삼촌인 윤원영이 조선의 최고 관직에 올랐다. 외척이 영의정이 되는 것은 조선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대왕 대비 마마, 외척이 재상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조선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사간원에서 반대 상소를 올렸다. 하지만 문정왕후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국정의 경험이 많은 자가 재상이 되어야 한다. 윤원영보다 적합한 자가 누가 있느냐? 명종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답답함을 느꼈다. 자신이 왕인데도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어머니와 외삼촌의 뜻대로만 돌아갔다. 전하, 답답하시겠지만 지금은 참으셔야 합니다. 명종의 스승인 이황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명종이 한숨을 쉬며 물었다. 때가 되면 전하께서도 친정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황이 위로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문정왕후는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궁궐 안에서 명종은 점점 고립되어 갔다. 신하들은 모두 문정왕후와 윤원영의 눈치만 살폈고 명종의 의견은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는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채 궁궐 안에 갇힌 죄수나 다름없었다. 나는 정말 왕이 맞는 건가? 명종이 홀로 중얼거렸다. 밤마다 명종은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언젠가는 진짜 왕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평생 어머니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 윤원영의 득세와 을사사화의 전개 과정. 명종 8년 1553년 경복궁 사정전. 윤원영이 문정왕후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수렴청정을 시작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들의 권력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남아 있었다. 마마, 유님과 그 일당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윤원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유님은 윤원영의 숙부이면서 동시에 정적이었다. 인종 때부터 조정의 중심으로 활동해왔고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그자들이 감히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문정왕후가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유님은 종친들과 연결되어 있고 유인숙이나 이기 같은 자들도 그의 편입니다. 언제 무슨 일을 꾸밀지 모릅니다. 윤원영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유님을 중심으로 한 대윤 세력은 문정왕후의 소윤 세력에 대항하는 가장 큰 정치 집단이었다. 이들은 명종이 성인이 되면 수렴청정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문정왕후가 물었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윤원영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다. 제거라니 그들도 조정의 신하들인데. 마마,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먼저 우리를 제거하려 할 것입니다. 윤원영은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유님 일당을 영모로 몰아 한 번에 제거하는 것이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소문이 궁궐에 퍼졌다. 유님이 인종의 아들 덕흥군을 왕으로 추대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무슨 말인가? 유님이 역모를 꾸민다고? 명종이 놀라며 물었다. 그렇습니다, 전하. 유님과 유인숙, 이기 등이 모의하여 덕흥군을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윤원영이 엄숙하게 보고했다. 사실 이것은 윤원영이 조작한 혐의였다. 덕흥군은 인종의 서자로 왕위 계승권이 없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윤원영은 이를 이용해 유님 일당을 제거할 명분을 만들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유님 영의정은. 명종이 당황해했다. 전하, 지금은 망설일 때가 아닙니다. 역적들을 즉시 체포해야 합니다. 문정왕후가 단호하게 말했다. 명종은 어리둥절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유님은 충성스러운 신하였는데 갑자기 역적이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명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윤원영이 여러 문서들을 내밀었다. 이것들을 보시면 그들의 음모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문서들은 모두 조작된 것이었지만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명종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어머니와 외삼촌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명종이 물었다. 즉시 체포령을 내리시옵소서. 윤원영이 말했다. 이렇게 을사사화가 시작되었다. 윤원영의 지휘하에 의금부 관리들이 유님의 집을 급습했다. 유님, 덕흥군 추대 모의 혐의로 체포한다. 의금부 관리가 체포영장을 들이밀었다. 무슨 소리인가?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유님이 항변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유님뿐만 아니라 유인숙, 이기, 성세창 등 대윤 세력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체포되었다. 의금부에서 혹독한 고문이 시작되었다. 윤원영은 직접 신문에 참여하여 그들에게서 자백을 받아내려 했다. 유님, 내가 덕흥군을 왕으로 세우려 했다는 것을 인정하라. 윤원영이 소리쳤다. 그런 일은 없었다. 나는 명종 전하의 충신이다. 유님이 끝까지 부인했다. 하지만 고문은 계속되었다. 결국 몇몇 사람들이 거짓 자백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다. 유님을 비롯한 역적들은 모두 사형에 처하노라. 문정왕후가 최종 판결을 내렸다. 명종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괴로워했다. 정말로 유님이 역적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와 외삼촌의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었다. 을사사화로 인해 수십 명의 관리들이 처형되거나 유배를 갔다.
윤원영과 소윤 세력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한 번에 제거된 것이었다. 이제 조정이 깨끗해졌다. 윤원영이 만족스러워했다. 하지만 명종의 마음은 무거웠다. 정말로 정의가 실현된 것인지 아니면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전하, 이제 마음 놓고 국정에 전념하시면 됩니다. 문정왕후가 명종을 위로했다. 하지만 명종은 알고 있었다. 국정의 실권은 여전히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을사사화는 단지 어머니와 외삼촌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한 사건일 뿐이었다. 외척 세력의 전횡과 국정농단의 실상. 명종 10년 1555년 을사사화가 끝난 지 2년이 지났다. 윤원영과 소윤 세력은 이제 조선 정치의 절대 권력자가 되었다. 반대 세력이 모두 제거된 조정에서 그들의 횡포는 날로 심해져 갔다. 형님, 경상도 관찰사 자리가 비었습니다. 윤원영의 동생 윤원로가 찾아와 말했다. 그래? 그럼 내가 가거라. 윤원영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하지만 제가 그 지방 사정을 잘 모르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우리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다. 이처럼 윤원영은 중요한 관직들을 모두 자신의 친족과 측근들로 채웠다. 능력이나 경험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오직 충성심만이 기준이었다. 명종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답답해했다. 어머니 관직 임명을 좀 더 신중하게 하면 안 될까요? 무슨 소리냐? 윤원영이 알아서 잘하고 있지 않느냐? 문정왕후가 불쾌해했다. 하지만 백성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능한 관리들 때문에. 그런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마라. 백성들이 무엇을 알겠느냐? 문정왕후는 아들의 우려를 일축했다. 그녀에게는 오직 윤씨 가문의 권력 유지만이 중요했다. 한편 윤원영의 집에서는 연일 잔치가 벌어졌다. 각 지방에서 올라온 관리들이 선물을 가져와 윤원영에게 아첨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윤영희정님, 이번에 전라도에서 좋은 인삼을 구해왔습니다. 전라도 관찰사가 큰 상자를 들고 왔다. 고맙다. 그런데 올해 세금 징수는 어떠한가? 예정보다 20%더 거두었습니다. 훌륭하다. 계속 그렇게 하거라. 윤원영은 만족스러워했다. 백성들의 부담은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것만이 중요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과도한 세금과 무능한 관리들의 횡포로 인해 각지에서 밀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전하, 황해도에서 농민들이 봉기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병조 판서가 급히 보고했다. 밀란이라고? 명종이 놀랐다.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어서 견디지 못한 농민들이 관할을 습격했습니다. 명종은 즉시 대책을 마련하려 했다. 그럼 세금을 줄이고. 전하, 윤원영이 가로막았다. 밀란은 무력으로 진압해야 합니다. 세금을 줄여주면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더 열심히 일하면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윤원영의 냉정한 대답에 명종은 할 말을 잃었다. 결국 밀란은 무력으로 진압되었고 많은 농민들이 죽거나 다쳤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명종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자신이 왕인데도 백성들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다. 전하, 괴로워하지 마시옵소서. 명종의 측근인 홍문관 부제학 기대승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기경, 나는 정말 무능한 왕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하께서는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시니 훌륭한 왕이십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은가? 기대승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실제로 명종은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모든 것이 문정왕후와 윤원영의 뜻대로만 돌아갔다. 그 무렵 윤원영의 횡포는 절정에 달했다. 그는 자신을 비판하는 선비들을 가차없이 처벌했다. 감히 나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고? 윤원영이 분노했다. 그저 국정에 대한 의견을 말한 것뿐입니다. 한 젊은 선비가 떨며 대답했다. 의견이라니? 이건 명백한 모반이다. 그 선비는 곧바로 유배형에 처해졌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아무도 감히 윤원영을 비판할 수 없게 되었다. 명종의 고뇌와 왕권 회복 시도. 명종 15년 1560년 명종은
이제 27세가 되었다. 15년간의 수렴 청정으로 그는 충분히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실권은 문정왕후와 윤원영이 장악하고 있었다. 어머니, 이제 저도 스스로 국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명종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아직 이르다. 내가 경험이 부족하다. 문정왕후가 단호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저는 이미 27세입니다. 세종대왕께서도 22세에 친정을 시작하셨는데 세종대왕과 너를 비교하지 마라.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 문정왕후는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수렴 청정을 통해 맛본 권력의 단맛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명종은 좌절했다. 언제까지 어머니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 그는 몰래 신뢰할 만한 신하들과 상의하기 시작했다. 기경, 다른 나라에서는 왕이 언제 친정을 시작합니까? 명종이 기대승에게 물었다. 보통 20세 전후에 시작합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그 나이를 훨씬 넘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대승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전하께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셔야 합니다. 더 이상 수렴 청정이 필요 없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명종은 고민에 빠졌다. 어머니에게 정면으로 맞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었다. 며칠 후 명종은 결심을 굳혔다. 조정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때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다. 윤원영의 동생을 충청도 관찰사로 임명한다는 건가요? 저는 반대합니다. 명종이 처음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놀랐다. 그동안 조용히 있기만 하던 명종이 갑자기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이다. 전하, 무슨 말씀이십니까? 윤원영이 당황했다. 윤원로는 경험도 부족하고 능력도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더 적합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하, 제가 왕입니다. 명종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다. 신하들은 모두 조용해졌다. 명종의 변화에 놀란 것이다. 하지만 문정왕후의 반응은 달랐다. 명종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어머니, 저는 이제 성인입니다. 제 나름의 판단으로 국정을 처리하고 싶습니다. 아직 내가 혼자 결정하기에는 이르다. 나와 윤원영이 도와주어야 한다.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모자 간의 대립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조정의 신하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윤원영은 이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려 했다. 전하, 대왕 대비마마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하시고. 윤원영, 명종이 외삼촌을 향해 소리쳤다. 당신은 신하입니다. 왕인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윤원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동안 명종을 어린아이 취급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 당황스러웠다. 전하께서는 아직 경험은 직접 해봐야 쌓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남의 뒤에 숨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명종의 변화에 일부 신하들은 은밀히 지지를 보냈다. 그들도 윤원영의 독재에 지쳐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정왕후와 윤원영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명종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명종아, 내가 성급하게 굴면 나라가 위험해진다. 문정왕후가 경고했다. 어머니, 저를 믿어주세요. 저도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 윤원영도 가세했다. 전하, 아직은 신중하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성급한 결정은 나라에 해가 됩니다. 명종은 그들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했다. 자신이 왕인데도 어머니와 외삼촌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다. 전하,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기대승이 명종을 격려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전하의 진심을 아는 신하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명종은 기대승의 말에 작은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문정왕후와 윤원영의 권력은 여전히 견고했고 명종의 도전은 번번이 좌절되었다. 문정왕후 사후 외척 세력의 몰락. 명종 20년 1565년 5월 창덕궁 대조전. 문정왕후가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
20년간 조선 정치를 좌지우지했던 그녀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무력했다. 어머니, 명종이 병상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문정왕후는 가쁜 숨을 쉬며 아들을 바라봤다. 명종아, 내가 죽으면.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니라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문정왕후가 간신히 말을 이었다. 윤원영을 잘 도와주어라. 명종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어머니는 죽음을 앞두고도 여전히 외삼촌 걱정만 하고 있었다. 어머니, 이제 저를 믿으셔야 해요. 저도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너는 아직. 문정왕후가 말을 잇지 못했다. 며칠 후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났다. 20년간 조선을 지배했던 여걸의 죽음이었다. 궁궐은 상중에 빠졌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았다. 윤원영은 문정왕후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의 권력의 원천이었던 누이가 사라진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윤원영의 측근들이 불안해했다. 당황하지 마라. 명종은 아직 어리다. 내가 계속 도와줘야 한다. 윤원영이 애써 자신감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하지만 명종은 더 이상 예전의 명종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마지막 걸림돌이 사라진 것이다. 이제 수렴청정은 끝났다. 명종이 조정에서 선언했다. 앞으로는 과인이 직접 국정을 처리하겠다. 신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드디어 명종의 친정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윤원영이 나섰다. 전하, 아직 급하게 결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국정은 복잡하니. 윤원영, 명종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과인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은 없다. 과인이 왕이다. 명종의 단호한 태도에 윤원영은 당황했다. 그동안 어린아이 취급해왔던 조카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 어찌할 바를 몰랐다. 명종은 곧바로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먼저 윤원영이 심어놓은 무능한 관리들을 교체하기 시작했다. 윤원로를 충청도 관찰사에서 파면한다. 명종이 명령했다. 전하, 그는 제 동생입니다. 윤원영이 항의했다. 그래서 더 문제다. 능력도 없으면서 혈연만 믿고 관직에 있었자는가. 명종은 가차없었다. 윤씨 일가의 관리들이 하나둘씩 파면되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명종은 을사사화 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윤임을 비롯한 을사사와 피해자들의 죄명을 벗겨주고 관작을 회복시켜라. 명종이 명령했다. 이 소식에 조정이 발칵 뒤집혔다. 윤원영의 권력의 근간이었던 을사사화가 부정당한 것이다. 전하, 그들은 역적입니다. 윤원영이 필사적으로 반대했다. 역적이 아니었다. 당신이 권력을 위해 누명을 씌운 것이다. 명종이 단호하게 말했다. 윤원영은 점점 궁지에 몰렸다. 문정왕후라는 든든한 후원자를 잃고 명종마저 자신에게 등을 돌리자 갈 곳이 없었다. 전하, 신은 지금까지 전하를 위해. 윤원영이 애원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였다. 명종이 냉정하게 답했다. 결국 윤원영은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20년간 조선을 호령했던 최고 권력자의 몰락이었다. 윤원영의 몰락과 함께 다른 소윤 세력들도 하나둘씩 제거되었다. 명종은 그들이 저지른 부정부패를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했다. 윤원영의 재산을 몰수하고 유배에 처한다. 명종이 최종 판결을 내렸다. 조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동안 윤원영의 눈치만 보던 신하들이 이제는 명종의 뜻을 받들기 시작했다. 전하의 성덕에 감복하옵니다. 신하들이 일제히 절했다. 명종은 마침내 진짜 왕이 된 기분을 느꼈다. 2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명종의 친정과 짧은 개혁, 그리고 이른 죽음. 문정왕후 사후 3년이 지난 명종 23년 1568년 명종의 친정 개혁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외척 세력을 제거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하면서 조선 정치는 새로운 활력을 되찾았다. 전하, 황해도에서 올라온 보고서입니다. 호조 판서가 문서를 올렸다. 밀란이 일어났던 그 지역인가? 명종이 관심을 보였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관찰사가 세정을 개혁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명종은 만족스러워했다. 그동안 외척들의 수탈로 고통받던 백성들이 드디어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이다. 학정을 일삼던 관리들은 어떻게 되었나? 모두 파면하고 처벌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명종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진짜 왕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명종은 학문 진흥에도 힘썼다. 외척 정치 시절에 탄압받았던 학자들을 다시 등용하고 성리학 발전을 지원했다. 이황과 이 같은 대학자들을 조정으로 불러들이라. 명종이 명령했다. 전하, 그들은 학문에만 전념하고 싶어 합니다. 이조 판서가 보고했다. 그럼 억지로 부르지는 말고 그들의 학문 활동을 지원해라. 서원 건립도 도와주고. 명종은 무력보다는 덕치를 중시했다. 외척들의 폭정을 지켜본 그로서는 선비 정신과 올바른 학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대외적으로도 명종은 평화 정책을 펼쳤다. 외구의 침입이 있었지만 무력보다는 외교로 해결하려 노력했다. 외구들과 협상을 시도해보라. 무역을 허용하는 대신 침입을 중단하도록 하자. 명종이 제안했다. 전하, 그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병조 판서가 우려했다. 믿음이 아니라 이해관계의 문제다. 그들도 무역이 더 이익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명종의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 외구의 침입이 줄어들고 국경이 안정되었다. 하지만 명종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20년간의 스트레스와 좌절감이 그의 건강을 크게 해쳤다. 친정을 시작한 지 불과 3년 만에 몸이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했다. 전하, 몸조리를 하셔야 합니다. 어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직 할 일이 많다. 조금만 더. 명종이 고집했다. 하지만 그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오히려 날로 악화되었다. 기경 과인이 죽으면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까? 명종이 기대승에게 물었다. 전하,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전하께서는 아직 젊으시니. 아니라 내 몸은 내가 안다.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 명종의 예감은 맞았다. 명종 23년 1568년 7월, 그는 마침내 세상을 떠났다. 향년 불과 34세, 너무나 이른 죽음이었다. 전하, 신하들이 통곡했다. 명종의 죽음으로 조선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왕위는 14세의 선조에게 돌아갔다. 또다시 어린 왕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명종의 장례식에서 백성들도 많이 모여들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의 개혁 정치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명종 전하는 진짜 백성을 생각하는 왕이셨어. 외척들을 물리치고 올바른 정치를 하려 하셨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 백성들의 안타까움이 컸다. 조선 사상 가장 불행했던 왕 중 한 명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진정한 왕다운 모습을 보여준 명종이었다. 그의 무덤 앞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졌다. 외척의 그늘에서 벗어나 백성을 위한 정치를 꿈꾸었던 왕. 명종의 일생을 한 줄로 요약한 글이었다. 12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34세의 생을 마감한 명종의 비극적인 일생. 어떠셨나요? 정말 안타까운 왕이었죠. 20년 동안 어머니 문정왕후와 외삼촌 윤원영의 그림자에 가려져 이름뿐인 왕으로 살아야 했던 명종. 을사사화라는 정치적 참극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의 고뇌가 얼마나 컸을까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명종이 27세가 되어서야 제가 왕입니다. 라고 외치며 왕권 회복을 시도했던 장면이에요. 하지만 문정왕후의 완강한 반대로 번번이 좌절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다행히 문정왕후 사후 3년간의 친정 기간에는 진정한 왕다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외척 세력을 제거하고 을사사화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죠. 하지만 너무 짧았습니다. 명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견제와 균형이 없는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외척 정치가 나라와 백성에게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지 보여주죠. 만약 명종이 더 오래 살았다면 조선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마 훨씬 더 큰 개혁을 이뤄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편에서는 명종을 좌지우지했던 그 문정왕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문정왕후, 조선 최고의 여성 권력자. 과연 그녀는 어떻게 20년간 조선을 지배할 수 있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